숨막히는 공기. 서울의 지옥철, 2호선은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을 우겨넣고 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데이비드 김은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밀려드는 인파는 그에게 살아있는 벽처럼 느껴졌다. 150kg이 넘는 거구, 햇빛 아래 구릿빛으로 빛나는 짙은 피부. 그는 이 만원 지하철 안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거대한 섬이 되어 떠다녔다. 사람들은 파도처럼 그 섬을 비껴가거나 혹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윙윙거리는 지하철 소음보다 더 선명하게 그는 시선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쿵쿵.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듯한 감각은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했다. 그는 최대한 몸을 움츠렸다. 좁은 좌석 하나를 겨우 차지하고 앉아 커다란 백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방패처럼. 옆자리 아주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연신 몸을 뒤척였고 맞은편 여고생들은 스마트폰 뒤에 얼굴을 숨긴 채 킥킥거렸다. 그들의 눈길이 데이비드의 펑퍼짐한 티셔츠 아래 불룩 솟은 배와 검은 피부,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훑고 지나갔다. 코끼리, 깜둥이, 괴물. 귓가에 들리지 않아도 그는 그들의 입모양과 눈빛으로 그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다. 수십 년간 겪어온 일이었다. 데이비드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드레이크의 묵직한 힙합 비트가 현실의 소음을 덮어주었지만 나라와 박히는 시선들은 음악마저 뚫고 들어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차라리 보이지 않는 편이 나았다. 그의 삶은 언제나 다름과의 싸움이었다. 한국인 어머니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아프리카계 미군 아버지. 어머니는 그를 낳고 얼마 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 외할머니는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세상의 편견까지 막아줄 수는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른 존재임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그를 외계인 보듯 쳐다봤고 그와 짝이 되기를 꺼렸다. 운동회 달리기 시합에서는 거대한 몸집 때문에 늘 꼴찌였고 아이들은 그를 흑돼지라고 놀려댔다. 유일하게 그를 위로해준 것은 외할머니가 사주신 낡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였다. 하얀 도화지 위에서 데이비드는 현실의 자신과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날개 달린 거대한 흑표범이 되어 하늘을 날았고 세상을 위협하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었다. 그의 그림 속 주인공들은 상처받고 외로웠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림은 그의 유일한 언어였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었다. 홍대 입구역. 인파를 헤치고 지상으로 올라오자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젊음, 자유, 예술. 홍대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데이비드에게는 머나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에게 이곳은 또 다른 시선의 전쟁터일 뿐이었다. 그는 후드 티셔츠에 모자를 깊게 둘러쓰고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오늘의 목적지는 그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낡은 상가 건물 3층의 작은 스터디 카페였다. 오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 분위기랑은 좀 안 맞으시는 것 같네요. 점장의 표정 없는 얼굴과 애써 외면하는 시선. 그는 그 분위기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의 육중한 몸과 검은 피부는 밝고 상냥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이 벌써 10번째 탈락이었다. 데이비드, 이쪽이야. 스터디 카페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박서준이 손을 흔들었다. 서준은 데이비드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 그리고 룸메이트였다. 175cm의 평범한 키, 마른 체격, 안경 너머 선량해 보이는 눈. 서준은 데이비드와는 모든 면에서 반대였다. 그는 물처럼 공기처럼 어디든 쉽게 섞여 들어가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표정 보니까 또 허탕쳤구만. 힘내라 친구. 데이비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서준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낡은 의자가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다. 힘내라는 말도 지겹다. 그냥 내가 문제인 거지. 야, 또 그런 소리 한다. 네 잘못이 아니잖아. 세상이 이상한 거지. 네 실력이면 웹툰 작가로 대박 칠 텐데 왜 자꾸 알바 같은 걸 하려고 해? 웹툰으로 밥 벌어먹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막막한데. 그러니까 이걸 보라고.
서준이 노트북 화면을 데이비드 쪽으로 휙 돌렸다. 눈부신 파란색 배경 위로 흰 글씨가 춤추고 있었다. 제10회 K-웹툰 챔피언십 개최, 총 상금 3억, 대상 수상 시 네이버 카카오 웹툰 정식 연재. 데이비드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크게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섞인 떨림이었다. K-웹툰 챔피언십, 대한민국 모든 웹툰 작가 지망생들의 꿈의 부대, 이거 벌써 10회구나. 그래, 대상 상금이 1억이야. 네이버나 카카오 정식 연재라고. 내 검은 거울이면 충분히 해볼 만해. 내가 장담한다. 검은 거울. 데이비드가 지난 5년간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작품이었다. 어둠의 힘을 지녔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흑표범 수인 카이. 그는 인간들의 편견과 멸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운명을 타고났다. 카이의 울부짖음은 데이비드의 울부짖음이었고 카이의 상처는 데이비드의 상처였다. 하지만 3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다. 중소 플랫폼에서 주최한 작은 공모전. 그의 작품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작가 인터뷰가 문제였다. 그의 외모가 공개되자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결국 그는 최종 심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했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엿들은 심사위원들의 대화. 그림은 좋은데 작가가 저래서야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하겠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다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다. 안 해. 해봤자 상처만 받을 거야. 야, 데이비드 김. 너답지 않게 왜 그래? 3년 전이랑은 달라. 이번에는 블라인드 심사를 엄청 강화했대. 예선은 오직 작품으로만 평가한다고. 내 실력을 믿어봐. 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데이비드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아까워했다. 데이비드는 흔들렸다. 오직 작품으로만 평가받는 무대.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노트북 화면에 참가 신청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결심이었다. 공모전 설명회가 열리는 강남 코엑스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웹툰 작가 지망생들의 뜨거운 열기가 거대한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최대한 인파에 섞여 눈에 띄지 않으려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다. 마치 흰 도화지 위에 떨어진 검은 잉크 방울처럼 그는 어디서든 시선을 끌었다. 힐끗거리는 눈길, 작은 수군거림. 그는 애써 태블릿 PC를 꺼내 그림을 그리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와, 저 사람 키 진짜 크다. 흑인인가? 웹툰 작가 지망생 맞아? 운동선수 같은데. 살 좀 빼지. 여과 없이 들려오는 말들에 데이비드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후드 모자를 더욱 깊게 눌렀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나는 블랙미러야. 내 그림으로 증명하면 돼. 설명회가 시작되고 플랫폼 관계자들의 장밋빛 미래 예측과 심사위원들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서. 작년 대상 수상자 최유진과의 만남. 그가 무대에 오르자 장내는 아이돌 가수가 등장한 것처럼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 모델처럼 마른 몸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그는 외모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작가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최유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데이비드에게는 어쩐지 위선적으로 들렸다. 그는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맨 뒷자리에 앉은 데이비드에게 정확히 꽂혔다. 순간 최유진의 입가에 경멸이 담긴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 시대는 작가도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독자들은 작품을 소비하는 동시에 작가라는 이미지도 함께 소비하죠. 자기관리, 즉 매력적인 외모와 스타일은 이제 작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의 환상을 지켜주는 것, 그것도 작가의 중요한 의무니까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정확히 데이비드를 겨냥하고 있었다. 자기관리, 매력적인 외모, 독자들의 환상. 그것은 데이비드에겐 가질 수 없는 혹은 가지지 못한 것들이었다. 장내의 시선 일부가 다시 데이비드에게 향했다. 데이비드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는 최유진의 눈에서 명백한 저기를 읽었다. 저 사람은 나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짓밟고 싶어 한다. 데이비드는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최유진의 존재는 그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재능뿐 아니라 저런 외모와 배경까지 갖춘 사람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는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다.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서준의 얼굴과 벽에 붙은 검은 거울의 콘셉트 아트를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자 세상의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밤을 새워 검은 거울 1화를 완성했다. 그의 모든 좌절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 담아서 블랙미러라는 필명으로 작품을 제출했을 때 그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와 같은 심정이었다. 검은 거울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둡고 깊이 있는 세계관, 할리우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역동적인 그림체,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강인한 주인공 카이의 매력은 독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댓글창은 찬사로 도배되었다. 미쳤다. 올해 최고의 신인 등장. 그림체 실화냐. 웬만한 기성작가 뺨치네. 카이, 내 인생 남주 등극. 너무 섹시하고 슬프다. 데이비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댓글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다. 특히 별빛이라는 팬의 댓글은 늘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작품에 숨겨진 의미와 상징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작가의 의도를 깊이 공감해 주었다. 블랙미러 작가님, 카이의 포효 속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소수자들이 겪는 슬픔과 분노를 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죠. 그 검은 거울 속에는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희망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데이비드는 별빛의 댓글을 보며 자신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최유진의 러브 시그널은 예상대로 1위를 굳건히 지켰지만 검은 거울은 무서운 기세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귀공자 작가 최유진과 미스터리한 신인 블랙미러의 라이벌 구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블랙미러의 정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한 네티즌 수사대가 3년 전 공모전 영상을 찾아내면서 블랙미러가 데이비드 김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의 얼굴과 몸집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자 세상은 경악했다. 그리고 그 경악은 이내 끔찍한 혐오와 조롱으로 바뀌었다. 헐, 대박. 이게 블랙미러 작가라고? 완전 사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얼굴로 카이를 그릴 수 있지? 환상 다 깨짐. 토 나온다. 뚱뚱한 흑인? 더러워. 웹툰도 보기 싫어졌다. 어쩐지 그림이 어둡고 칙칙하더라. 작가 멘탈이 그래서 그런 듯. 악성 댓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검은 거울의 댓글창은 순식간에 인종차별과 외모 비하의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오직 그의 외모에 대한 혐오만이 남았다. 별점은 테러를 당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데이비드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3년 전의 악몽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그를 덮쳤다. 그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최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SNS에 검은 거울을 연상시키는 글을 올렸다. 작가는 독자들의 꿈을 먹고 삽니다. 그 꿈을 깨트리는 것은 죄악이죠. 그는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은 거울의 설정이 자신의 미공개 아이디어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슬쩍 흘렸다. 여론은 완전히 최유진에게 기울었다. 데이비드는 독자를 기만한 사기꾼, 재능도 없는 표절 작가로 낙인 찍혔다. 데이비드는 세상과 단절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서 그림만 그렸다. 아니,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분노를 토해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의 손끝에서 카이는 이전보다 더욱 사납게 포효했고 더욱 처절하게 싸웠다. 그의 그림은 핏빛처럼 검붉게 물들어갔다. 서준은 그런 데이비드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어떻게든 데이비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데이비드에게 닿지 않았다. 데이비드, 신경 쓰지 마.
저놈들은 그냥 질투하는 거야. 내 실력이 진짜라는 걸 아니까. 닥쳐! 네가 뭘 알아? 너 같은 놈은 평생 가도 모를 거야. 이 외모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데이비드는 처음으로 서준에게 소리쳤다. 서준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데이비드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듯 조용히 방을 나갔다. 데이비드는 곧바로 후회했지만 사과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 별빛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작가님,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당신의 검은 거울은 수많은 별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당신의 빛을 가리지 마세요. 당신의 카이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도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펜 끝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Hashed We Love Black Mirror, Stand with David Kim 해시태그와 함께 수백 수천 개의 팬아트와 응원 메시지가 링크되어 있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카이의 모습으로 데이비드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외쳤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데이비드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는 울면서 웃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검은 거울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울이었다. 그는 다시 펜을 잡았다. 그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깊고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검은 거울을 통해 세상에 답했다. 그는 카이의 목소리를 빌려 편견의 벽을 향해 외쳤다. 그는 최유진의 비열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자신의 이야기를 묵묵히 그려나갔다. 그의 진심은 독자들에게 전해졌다. 떠났던 독자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독자들이 몰려들었다. 검은 거울은 단순한 웹툰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K-웹툰 챔피언십 최종 발표의 날이 밝았다. 데이비드는 서준과 함께 코엑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무대 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유진이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의 발표는 완벽했다. 달콤한 목소리, 세련된 영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 관객들은 열광했고 심사위원들은 흡족한 표정이었다. 최유진은 발표를 마치며 무대 뒤에 데이비드를 향해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데이비드 김 작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거대한 몸, 검은 피부, 장내는 순간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객석 한가운데 We Believe in Black Mirror라는 플래카드가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검은 거울의 작가 데이비드 김입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자신의 심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상처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검은 거울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제 외모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의 다름은 저주가 아니라 나만의 특별함이라는 것을. 나의 검은 피부는 밤하늘과 같고 나의 거대한 몸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상징한다는 것을. 검은 거울은 바로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은 검은 거울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다. 상처투성이 카이가 마침내 자신을 우담해던 어둠의 사슬을 끊고 눈부신 태양 아래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감이었고 지지였으며 뜨거운 연대의 함성이었다.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시상식. 대상은 최유진에게 돌아갔다. 그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더 이상 승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특별상. 제10회 K-웹툰 챔피언십 특별상.
검은 거울의 데이비드 김 작가님. 데이비드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빛의 중심에 서 있었다. 공모전은 끝났지만 데이비드의 진짜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검은 거울은 네이버 웹툰에 정식 연재되었고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회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화화 제의까지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데이비드는 홍대의 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 PC에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모습의 주인공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별빛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작가님 잘 지내시죠? 저 사실 작가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혹시... 별빛은 데이비드가 공모전 설명회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이었다. 그녀 역시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웹툰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메시지를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네, 좋아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검은 거울 속에서 세상의 모든 색깔을 품을 수 있는 무지개를 발견했다. 그는 펜을 잡고 그 무지개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이제 세상을 향해 활짝 펼쳐진 날개였다.